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깍두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3월 8일 토요일 아침은 지났고 토요일 점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동부에서 출발을 해서 포천을 거쳐서 지금 이곳은 혹시 보이시나요? 뭐 이상한 가건물, 부서진 건물 같은 게, 네, 여기는 철원의 노동당사 앞에 왔습니다. 네, 자전거 오늘도 타고 있고요. 어제 굉장히 이게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죠.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잘 지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또 전일 주말에 그 유럽에서 뉴스와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럽은 군비를 증강할 것이다. 그리고 또 뉴스가 들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조건부 휴전을 하겠다. 네. 세계사의 흐름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전일 유로화가 폭등을 합니다. 또 독일 국채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전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이 무장을 위해서, 즉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고, 금리가 오른 덕에 유로 가치가 더 올랐죠. 그리고 유로 쪽에서는 이제 금리 낮추는 속도도 좀 늦추겠다, ECB에서. 거의 다 중립금리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유로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화 대비 이제 조만간 이 추세면 1,600원을 볼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 빠른 속도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 여기 일부러 온 건 아닌데 어떻게 딱 맞았어. 딱딱 맞았는데, 자, 미국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중국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니네가 러시아를 우리한테 띄어서 니네한테 붙여서 우리하고 반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 의도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그러나 우린 지금 러시아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 라는 게 중국의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기미를 눈치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요. 왜 그렇게 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급하게 끝내고 러시아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다음 주 주말에 여러분을 찾아갈 영상 중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하는 대담이 여러분을 한번 찾아가게 될 겁니다. 지정학은 언제나 재밌어요. 그 지정학이 우리 멀리서 일어나면 재밌죠. 근데 이번에는 재미로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중국의 힘이 너무나 강대해져서 미국이 예전과 같은 슈퍼파워로 그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혼자의 힘으로 중국을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기로든지 중국을 포위해서 중국을 눌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점차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은 중국에서의 기술 발전, 기술 굴기 상황들이 그냥 레토릭, 수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낸 로봇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등을 보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08년 이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는 안 돼서 그 중국을 조금 고립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지금 이번에 중국이 했던 그 얘기의 이면, 즉 러시아를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러시아만 내 편으로 하면 끝날까요? 자, 지정학적으로 위치적으로 중국이 제일 무서워할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베트남일까요? 네, 베트남 그래서 미국하고 상당히 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등골이 오싹할 만한 지역이 어딜까요? 중국의 입장에서 어딜까요? 한반도 아닐까요? 네, 한반도이기 때문에 6.25 때 중국이 참전을 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북한과 중국은 상당히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네, 이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전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몇몇 분들이 뭐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그런데 그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과 수교를 하고 싶어 했고 정상국가 그리고 무역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김정은 때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었죠. 그것은 베트남에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와 만난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아주 급한데 라고 속갯말처럼 했던 것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특별히 키신저 때는 북한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전략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뭐 자원이고 뭐고 이거는 뭐 사실 별로 필요 없죠. 미국 같은 국가가 뭐 북한에 자원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런데 위치적인 에너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노동당사에 온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노동당사에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반등이 너무 약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기술주들의 반등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주들의 반등이 전형적인 반등이라기보다도 브로드컴에 힘입은 반등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 대해서는 의미를 조금 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실업률이 4.1%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자 수가 15만 비농업 고용이 15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만 정도를 예상했는데 조금 덜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미국의 분위기는 경기는 자꾸 서서히 쿨다운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그 장 흐름을 보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느냐? 그 파월 의장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블랙 아웃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직전에 파월 발언이 있었는데요. 파월은 미국 경기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급할 게 하나도 없다.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시장이 그것에 조금 위로를 받고 힘을 받으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적어도 이제 곧 또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 왔다 가고 있어서 저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당사 오는 바람에 지정학적 얘기하느라고 오늘 미국 마감이 너무 부실해진 거 사과드리고요. 혹시 그리고 이번 주말에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이 여러분을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서준식 교수와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의 제레미 시걸, 홍진채 대표와의 대담, 정말 쉽지 않은 이렇게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깊이 있는 대담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함께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소영 의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소영 의원과의 대담은 무조건 봐주시고 클릭해주시고 나눠주시고 펼쳐주시면 여러분이 상법 개정하는데 무언가 하나의 에너지를 보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너무 오늘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자전거 지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전거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남들 따라오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